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무섭게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비축류 방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을 누르는 동시에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미 정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무장 흑인 청년 총격 살해 혐의를 받는 아버지와 아들 등 백인 피고인 3명의 유무죄 판결을 앞두고 조지아주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에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업체 구글의 직원 수백 명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모든 구글 직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 청와대는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첫날 정치권과 시민 조문객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숨지면서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도 환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에 체납한 지방세도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간극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 수습이 가능할지 윤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에 이어 LA 그로브몰 내 놀스트롬 매장이 절도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연말연시 쇼핑 시즌 명품 매장 거리에선 벤달리즘과 약탈 행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제1회 김치의 날을 맞아 어제 LA 총영사관 관저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며 한국의 김장 문화를 체험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상 후보에 2년 연속 올랐으나 언론들은 그래미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BTS를 생각보다 박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들의 비축류 방출 결정에도 큰 폭으로 올랐고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밤 최저 52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에 최고 7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산불 위험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류민호입니다. 11월 23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먼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류를 방출하겠다고 한 결정에 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비축유 방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 연말을 앞두고 유가가 더 오를까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에 의회가 판매를 허용한 1,800만 배럴에 더해 미국 에너지부가 향후 몇 달에 걸쳐 3,2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는 계획입니다. 같은 시간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영국도 전략 비축유 방출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관을 요구해도 효과가 미미하자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설득하고 주요 소비국인 동맹국들까지 결집해 유가 방어 공동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 This coordinated action will help us deal with the lack of supply, which in turn helps ease prices. 국제사회가 공동 비축유 방출에 나선 건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10년 만입니다. 유가 상승을 누르는 동시에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 필요성과 한미 동맹, 주요국 참여 여부를 고려했다며 구체적 방출 물량과 시기는 미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을 낙관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비축유 방출에 반발해 기존 증산 계획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원유 소비국들의 공동 대응에 생산국들이 맞서는 격입니다. 비축유 방출 발표에도 현지 시간 23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3% 오른 78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강력한 유가 잡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가스값의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했다. 인도와 일본, 한국과 영국이 비축유 풀기에 동의했다며 중국 역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주유소에서 가스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클린 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전략 비축유 방출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공동 비축유 방출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과거 세 번의 사례는 주요 산유국에서 벌어진 전쟁 또는 자연재해로 원유 생산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난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계기로 걸프전이 벌어지자 미국 등은 1,730만 배럴의 비축유를 풀었고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덮치자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10년 전인 2011년 리비아 내전 등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총 6천만 배럴을 방출했을 때입니다. 앞서 세 번의 방출이 국제에너지기구 주도로 성사된 것과 달리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자율적 공조에 의한 첫 행동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이 참여한 첫 번째 국제적 비축유 방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무장 흑인 청년의 총격 살해 혐의를 받는 아버지 아들 등 백인 피고인 3명의 유무죄 판결을 앞두고 조지아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원에서 백인 남성 그레고리 맥마이클과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 윌리엄 브라이언에 대한 모든 공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1명의 백인과 1명의 흑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오늘 유무죄 판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2월 23일 조지아주 브런스웍에서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를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친미 사건의 용의자로 여겨 아버리를 뒤쫓았고 아버리가 저항하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체포 과정에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애틀랜타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과 러시아의 합참의장이 오늘 통화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오늘 통화에서 몇몇 안보 관련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펜타곤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통화는 위험 감소와 작전상 충돌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두 지도자 간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이라면서도 과거 관리에 따라 양측은 대화의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통화 사실을 확인했지만 세부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자국의 영공과 해안 방어를 위해 미국이 더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의 직원 수백 명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기를 들었다고 C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소 600명의 구글 직원이 서명한 성명서는 경영진의 백신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구글 직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 보건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에 동참한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에게 원칙의 문제로서 백신 의무화에 함께 반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성명서에 따르면 작성자들은 순다르 피차이 CEO의 백신 의무화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회사 경영진이 강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의무화가 포용의 반대말이라면서 구글의 직원들의 보건의료 기록 수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력과 유혈 사태를 빚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2,6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을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오늘 사태 주동자와 관련 조직에 대해 2,6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에 발생한 이른바 샬럿스빌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해 2월 샬럿스빌 시의회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옹호한 남부연합의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철거를 의결하자 백인 우월주의자 세력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8월 11일과 12일 전국의 백인 우월주의자 수천 명이 남부연합, 신나치 상징물 등을 들고 샬럿스빌에서 우파 단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에 참석했던 여성 한 명이 이들의 차량에 치여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백인 우월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미만 미성년 환자가 2주 사이에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감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백신 접종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들의 접종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중 미성년자는 지난 4일 기준 10만 7천 명, 하지만 2주 뒤인 18일에는 14만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2%가 증가한 겁니다. For the last several weeks, we have seen a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positive patients for COVID-19. Most of these children are com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nd most of them are not sick enough to come into the hospital. 전체 인구 중 미성년자의 비율은 22%. 그런데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25%나 됩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성인보다 감염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의 아주 어린 입원 환자도 지난달 말 기준 8,300명에 이릅니다. You'll see more children likely get infected. And since you have a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even though the percentage is small, certain percentage of children will require hospitalization. So quantitatively, you will see more children in the hospital. 미 당국은 미성년자 감염 문제가 심각하자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끌어내린 데 이어 이달부터는 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접종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백신을 맞히겠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서기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18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심한 정체 보이는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타이니타 인근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이 밖에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멜로즈 애비뉴까지, 또 건너편인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로스밸리즈 블루버드 구간부터 8, 9마일 정도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퇴근길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번에는 타운과 로컬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어제도 베벌리 힐즈 지역 섹스 피프스 애비뉴 그리고 로디오 드라이브의 명품 매장이 유리창이 박살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젯밤 또다시 LA 그로브 몰레의 노르드스트롬 백화점이 절도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연말연시 쇼핑 시즌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일원 명품 매장 거리에서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밴달리즘과 약탈 행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밤 10시 45분 20여 명으로 구성된 절도단이 LA 페어팩스 주스트릭에 위치한 그로브몰 안에 노스트롬 매장 유리창을 슬러지 해머로 부수고 범행을 저지른 후 4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우스 LA에서 도주 차량 한 대를 추적해 차 안에 있던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도주 차량에는 옷가지와 캐시 레지스터, 스키 마스크와 장갑 등이 발견됐습니다. 베버리힐즈 루이비통 매장과 섹스 피프스 애버뉴 백화점이 같은 피해를 입은 지 하루 만입니다. 또 같은 날 5800블락 사우스 버먼트 애버뉴에 위치한 CBS 매장에도 절도단이 침입해 레지스터와 현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6명 용의자들은 매장에서 $8,500의 현금 매상과 3개의 레지스터를 강탈한 후 3대의 차량으로 나눠 타 도주했습니다. CBS 사건이 그로브의 노스트롬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루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에도 절도단이 베버리힐즈의 루이비통 매장과 삭스 피프스 애버뉴 매장 유리창을 슬러지 해머로 부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토요일 조직적으로 80여 명이 노스트롬 매장을 습격해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남가주 일원에서 명품 매장을 겨냥한 절도단의 습격이 잇따르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23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즉각 주 저녁에 명품 매장 주변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매장 유리창을 부수고 물품을 강탈하는 스매시 앤 그랩 스타일의 강절도 행각은 거리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제가 회복돼 분주한 연말 쇼핑 시즌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명품 매장 거리에서 벌어지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절도 행각이 잇따르면서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최근 잇따르는 스매시 앤 그랩 강절도 행각은 여러 그룹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극을 받은 모방범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인 소매업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서 한인 소비자들의 방문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소매업체들은 오는 25일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일제히 다양한 마케팅을 앞세워 연말 대목 잡기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쇼핑센터 협의회가 지난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0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올해 연말 쇼핑 성수기에 쇼핑몰을 찾을 것이라고 답해 지난해에 비해 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를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계속해서 차량 도난 사건, 또 차량 내 물품 절도 등 차량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올 들어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이 계속 증가해 무려 1,0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25건 대비 40.6%나 증가한 수치이고 2019년 같은 기간에 587건보다는 무려 73.6%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여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한인타운 지역에서 차량 도난은 95건이 발생했는데 가장 최근 집계 기간인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4건이 발생해 20%가 늘어나는 등 차량 절도 범죄는 날로 증가 일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급증하는 차량 도난 범죄에 비해 용의자 체포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차량 도난 범죄 건수가 2019년 대비 올해 73% 이상 증가하고 이와 함께 체포 건수 또한 73.3% 높아졌지만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보고된 차량 도난 114건 중 체포된 용의자는 9명에 그쳤습니다. 이외에 차량 내 물품 도난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한인 박모 씨는 최근 헐리우드 지역 도로변에 주차를 해두고 잠시 볼일을 보고 돌아와 깨진 창문과 훼손된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내 물품 도난 사태를 인지하고 있던 터라 랩탑 컴퓨터와 가방 등을 트렁크 안에 안전하게 두고 차 문을 잠그고 불과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지만 절도범은 차량 안에 보이는 물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박 씨의 차를 골라 트렁크에 넣어둔 랩탑 컴퓨터 등을 털어 달아난 것입니다. LA 시내에서 차량 도난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은 다운타운으로 지난달 285건이 발생했고 이어 헐리우드시 107건, 스튜디오시티가 8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자 리포트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의 마지막 공청회가 오늘 열린 가운데 한인타운의 선거구 단일화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열린 LA시 선거구 재조정 마지막 공청회에 전화통화 참여를 통해 한인 등 많은 LA시 주민들이 선거구 재조정 지도인 하이브리드 맵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 타운 선거구의 단일화는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이래윤 한미연합회 사무처장은 타운의 선거구 단일화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Adopted, and I want to thank Council President Nuri Martinez and the ad hoc redistricting committee for ensuring Koreatown to be kept unified in one single district. 이날 공청회에서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한인뿐만 아니라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타인종 주민들도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final agreement was that we wanted to speak in support of the hybrid map that is now before the council. We very much have a community of interest here in Koreatown.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주도한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23일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12월 1일에 최종 표결이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최종 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릭 가세티 서명 받으면 1월 1일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이번 선거구 재조정으로 내년 11월로 예정된 일부 지역구의 시의원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선거구가 단일화된 타운 10지구의 경우 시의원 선거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분이 완벽하게 물러나기 전까지는 보궐선거나 또 다른 대행체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짧으면 1년에서 아니면 다음 선거가 있는 2024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뇌물 스캔들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10지구 시의원 권한을 상실했으나 시의원 타이틀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10지구 시의원 선거는 아직 치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8지구 주민들이 9지구로 편입되는 USC 대학과 엑스포지션 파크이 다시 8지구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9지구에는 이미 주요 경제 기반인 스테이플 센터가 있는데 8지구의 주요 경제 기반인 USC 대학과 엑스포지션 파크이 9지구로 편입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강 디렉터는 8지구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사항은 이미 시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보니 하이브리드 맵의 승인은 확정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네, 어제도 BTS의 AMA 수상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룹 BTS가 미국 최고의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2년 연속 올랐지만 언론들은 그래미가 최고의 한 해를 보낸 BTS를 예상보다 박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BTS는 오늘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발표한 그래미상 후보 명단 중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TS는 올해 버터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10주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달성, 그래미 4대 본상인 제너럴 필즈 후보에 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 행사가 LA에서 열렸습니다. 외국인들이 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맛보는 것은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절인 배추에 김칫솔을 넣는 손놀림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먹기도 보기도 했지만 직접 만드는 건 또 다른 경험입니다. Now I feel like my whole experience is complete now that I've actually touched the food and made it, and so yeah, I'm excited. 배추는 미국산이지만 김칫솔은 전통의 맛을 온전히 내기 위해 젓갈이 들어간 전남 흑산도 방식으로 만들어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So good. I mean, it's the best. 캘리포니아주 첫 김치의 날. 김치를 캘리포니아 명물로 만들기 위해 각국 외교 사절과 주요 정치인을 비롯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내로라 하는 김치 전문가들이 LA 총영사관저에 초청돼 솜씨를 뽐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이 기념일로만 그치지 않고 K푸드의 저변을 넓히고 더 나아가 세계 속의 K컬처를 탄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과제입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함께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10월까지 미국에 수출된 김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늘어난 2,300만 달러어치로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한국 TV에서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와 연말 연시를 맞아 화제의 한국 영화 기적을 특별 무료 상영합니다. 영화 기적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TV에서 무료로 상영을 하며 시청자들은 한국 TV 셋탑박스 대메뉴에서 한국 TV와 한국 TV 영화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9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착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가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감성을 자극하는 섬세한 스토리와 영상미로 폭발적인 호평을 받으며 전 세대 관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화제를 뿌렸습니다. 한국 TV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TV는 앞으로 한국 영화 콘텐츠를 계속해서 수급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번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전두환 씨의 빈소가 마련된 첫날 정치권과 시민 조문객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차려진 전 씨의 빈소에 정치권 인사들을 대부분 방문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근조 화환을 보냈습니다. 한때 전 씨의 사위였던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 씨를 조문했습니다. 대신 전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5공화국과 하나회 출신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전 씨의 오른팔로 불렸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어제 오전 전 씨의 자택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밖에 전 씨가 만들었던 군대 사조직 하나회 출신인 고명승 전 삼군사령관 등 전 씨의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김승현 한화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조문 대신 조화를 보냈습니다. 빈소 관계자는 어제 하루 조문객을 3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오늘 오전부터 다시 조문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치러지지도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도 아닙니다. 청와대는 끝내 전 씨의 사과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정치권에선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처음에 조문을 생각한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조화도 조문도 없다고 했습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법적으로 국가장이 진행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학살 사건 주범이라고 전 씨를 규정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조화와 조문, 국가장 모두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을 대표해 조화는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조문하진 않겠지만 당 구성원에게 개인적으로 판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처음엔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2시간 만에 번복됐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터라 더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 씨가 남긴 역사의 상처는 오로지 광주 시민과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입니다. 오래 빚을 되찾는 일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오 인정이나 사과 없이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이라 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한편 전두환 씨가 숨지면서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도 환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 추적을 피해서 25년 동안 안 내고 버틴 돈이 956억 원에 이르는데 추징금 말고도 체납한 지방세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6년간 환수된 추징금은 314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전 씨는 예금 잔고가 29만 1,000원이라는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에 쓰실 정치 자금을 전부다가 뇌물죄가 있기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하자 전 씨 측은 한 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치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추징금을 안 내고 버텼습니다.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해주라. 검찰은 올 들어서도 시공사 돈 3억 5천만 원, 임야 매각대금 10억 원 등 1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가 넘는 956억 원이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집행이 어렵지만 집행 진행 중인 재산이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어제 국방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미군 장병 격려를 위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 장관은 마크 타카노와 낸시 메이스, 콜린 올레드, 엘리사 슬로킨, 세라 제이컵스 의원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연방의회에 변함없는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첫 정식 공판 기일입니다. 정식 공판 기일인 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첫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김 씨에게서 700억 원을 약속받고 먼저 5억 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입니다. 네, 정가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합니다. 윤 후보는 오전 언론사 행사 참석 외에는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소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비공개 회동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자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선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만 억압하면 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안 봤던 거죠. 저는 지금부터는 시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시장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시장을 억압하면 안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과제라며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고 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도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그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후 현 정부와 한 걸음씩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겠다는 공약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대위 쇄신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이나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실력만 보겠다고 쇄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한 자리에 대여섯 명씩인 공동직책을 일부 조정하고 실무진과 후보 사이에 직접 보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과 만나는데 개발이익 환수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경제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번에는 경제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5% 오른 35,81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7% 상승한 4,691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 떨어진 15,775로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준 의장 연임 소식을 소화하며 국채금리 움직임, 유럽의 코로나 상황,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습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0.75%를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2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추가로 올랐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4베이시스 포인트가량 오른 0.63%에서 거래돼 지난해 3월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들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1 75센트, 2.3%가 오른 $78 50센트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배럴에 $2 61센트, 3.3% 상승한 $82 31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한중일을 포함해 모두 6개국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풀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당장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한 모양새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를 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유가 상승세를 누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에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IMF는 엘살바도르 방문을 토대로 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또 비트코인 법정 통화 사용은 우발 부채도 야기한다며 이런 위험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추수감사절 시즌 생활 물가가 일제히 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6.2% 급등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5.9%를 0.3%포인트 상회한 인상률로 이는 지난 1990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은 그동안 크게 늘어난 유동성과 물류 병목 형상으로 인한 공급난 때문입니다. 여기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늘어난 소비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소위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 더해진 탓입니다. 한편 농민연맹이 발표한 추수감사절 식탁 물가지수에 따르면 10명을 기준으로 추수감사절 상차림에 드는 비용은 평균 $53 31센트로 지난해에 비해 13.7% 상승했습니다. 뉴욕 헤지펀드 운용사 엘든 글로벌 캐피털이 거대 지역 신문 사업체인 리 엔터프라이즈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엘든은 리 엔터프라이즈 측에 인수 금액으로 1억 4,100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이 헤지펀드는 올해 5월 유력 신문기업 트리뷴 퍼블리싱을 6억 3,300만 달러 인수한 터라 언론들은 트리뷴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신문체인 인수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든이 제시한 인수 금액은 리 엔터프라이즈의 지난주 종가의 약 30%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에 기반을 둔 리 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했던 BH 미디어 그룹을 1억 4천만 달러에 매입해서 운영해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지분을 매각할지 묻는 트윗을 올린 이후 테슬라의 주가가 내리면서 그가 스탁 옵션 행사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줄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스탁 옵션을 행사할 주식수는 640만 주이며 이에 따라 그가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이달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급락한 덕분에 그가 내야 할 세 부담이 줄었다고 저널은 전했습니다. 한편 저널은 머스크의 스탁 옵션 행사에 따른 차익이 100만 달러 줄어들 때마다 머스크가 내야 할 세금은 37만 달러, 테슬라의 소득 공제액은 21만 달러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제2공장 부지를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라인 투자와 관련해 미국 테일러시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해서 첨단 또 핵심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며 건설과 설비 등 투자 비용으로 총 17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텍사스 테일러시는 인구 17,000명의 소도시로 삼성전자의 기존 파운드리가 있는 오스틴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삼성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2030 비전의 일환입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지역 내일 아침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주의보 레드 플래그 워닝이 발효 중입니다. LA지역 오늘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저녁이 되겠습니다. 밤 최저 52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간 73도가량, 밤 최저 4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2도, 해안 지역은 68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71도가량,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70도, 낮 최고 기온 84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6도로 추웠고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잠시 후에 6시부터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